유튜브를 또 찍게 되었네요. 이 재수생님의 사연은, 자,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잘 봤는데 수능 때는 5등급이 나왔다. 제가 댓글에다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님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듣게 되니까 학생님이 이런 상황이겠구나, 제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개념서도 많이 봤고 뭐 수특, 뭐 자이스토리, 센 여러 개를 보셨더라고요. 네, 책을 뭐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는 게 나쁜 습관은 아닌데요. 여기에 특징을 보시면 적어주신 글 중에 실수가 잦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들 수십 명이, 수백 명입니다. 그 학생들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 학생님이 지금 재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분명히 그 재수생들을 보면은 그런 그 실패를 해본 경험 때문에 성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업도 안 놓치려고 하고 그런데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양이 분명히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시간도 걸리는 것 같다.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를 한 번씩 털리는 것 같다. 이게 전형적으로 요거 대부분의 이런 뭐 정상이라고 하면 이건 병은 아니니까 왜 이런 현상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현상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제가 적어드렸죠.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이 첫 번째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공부를 했을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을까. 이제 재수생이고 이러면 분명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재수생들은 왜냐면은 이번에 또 대학 못 가면은 재수를 거쳐 3수를 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4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양을 늘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양부터 늘리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생님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불안한 마음에서 성실하다는 거는 좋은데, 불안한 마음에서 양을, 그러니까 늘리다 보면 많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 놓치냐면은 이 꼼꼼하게라는 말이 정리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내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지? 그러니까 많이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안 남았다는 것은 뭔가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학생님이 보신 센도 있고 개념 원리도 있고 여러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단원이 있죠? 수원에, 자, 문과인지 이과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수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에 뭐 극한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분, 개수 이런 얘기가 있죠. 연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그 미분 개수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 점점점점점 이게 단원별로 내가 이게 얼마나 공부가 되었고 내가 이거를 안다 모른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요런 그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요런 정리를 안 한 채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뭘 알고 있지?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방향성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면 자, 학생님이 여기 보니까 실수가 되게 잦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실수라는 문제가 이런 혼란에서 오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이건 알고 이건 모른다는 상태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도 실수가 잦은 겁니다. 그죠? 근데 학생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실수라는 게 사실은 계산 실수, 단순한 사칙 연산 계산 실수도 있고, 요거 개념 실수, 저는 개념 실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동하는 거죠. 문제 풀다가 착각, 개념 착각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념 착각 같은 경우는 요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오는 실수일 수가 많아요. 근데 단순 계산 실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눗셈, 사칙 연산, 그 다음에 방정식을 부호를 착각했다. 이런 실수들은 그냥 검산하는 습관 있죠. 검산하는 습관만 가져도 이게 잡혀요. 그런데 학생님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검산할 시간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검산할 시간도 없어지니까 시간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님한테 또 퀘스천을 물어보고 싶은 게 요 1번 항목 말고 2번 항목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반복을 하시나요? 이거를 또 묻고 싶어요. 아마 학생님이 봤던 거 또 보고 이러면 분명히 지루하잖아요. 그죠? 이제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반복은 왜 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줄이기. 자, 시간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익숙한 거는 우리가 빨리 알아채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그 반복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리의 목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됐을 때는 이렇게 그 단원의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이다. 이게 빨리빨리 떠올라서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고 익숙하면은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요 검산 요쪽 부분의 실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혼동하는 일도 많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학생님이 쓴 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자꾸 틀린 문제 또 틀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문제 나는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냐면 공부하는데 강약 조절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아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내가 취약하는 곳 있잖아요. 너무 취약한 곳에는 많은 반복을 해야겠죠. 그죠? 많은 에너지를 써야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데는 조그마한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약점이 뭔지를 빨리 추적을 하셔야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항목 있죠. 여러 종류의 책을 보신다 그러는데 학생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좀 줄여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공부량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이 좀 안정을 먼저 시켜놓고 그러다 보면은 냉정하게 내 자신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에서 시작된 강박관념에서 시작된 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고집하면서 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만 조금만 줄이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메꾸고 나서 공부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정리가 안 되셨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보시고 궁금한 거 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님 좋은 밤 되십시오.